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빠, 요즘 애들은 다 캐대언 본다는데 몰라.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캐대언이 뭔지 또 무슨 신조어가 나온 건지 막막하셨죠?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 헌트릭스 중에 누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는데 순간 당황했어요. 헌트릭스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요즘 지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화제작, 넷플릭스 전 세계 1위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는 들어봤지만 헌트릭스는 처음이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투자하시면 자녀나 손주와 대화하는 문화적 격차가 싹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애니메이션이 단순히 애들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들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편견이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이면 당연히 애들이나 보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호기심에 한편 봤다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 음악도 귀에 착착 감기고 무엇보다 우리 문화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냥 애들용이겠거니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 OST는 빌보드 차트에 줄줄이 오르고 있어요. 굿즈는 나오자마자 품절되고 전 세계적으로 코스프레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반응이 대단해요. 애니메이션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한국이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라며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 시내에 대형 광고판이 설치됐고 미국에서는 유명 유튜버들이 앞다퉈 리액션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제 주변 60대 친구분도 손주랑 같이 봤다가 본인이 더 빠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도 좋고 스토리도 쩔어하는 게 그분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무구들이 이렇게 멋지게 나온다니 라며 감탄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낮에는 화려한 K-팝 걸그룹으로 활동하고 밤에는 악마를 사냥하는 비밀 요원으로 변신하는 3명의 소녀들. 바로 헌트릭스라는 그룹입니다. 첫 번째 멤버 루미는 팀의 리더예요. 카리스마가 넘치고 결단력이 뛰어나죠. 보라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인데 변신하면 사인검이라는 특별한 검을 사용합니다. 사인검은 내 나리 호랑이의 검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조선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검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대요. 검에 호랑이 네 마리가 새겨져 있어서 악귀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검이 빛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루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녀는 반은 인간, 반은 악마의 피를 이어받은 혼혈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몸에 악마의 문양이 나타나는데 이걸 숨기면서 살아가는 게 루미의 큰 고민이에요. 남들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멤버 미라는 팀의 안무가예요. 분홍색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있는데 겉보기엔 차갑고 도도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녀의 무기는 곡도라고 하는 긴 장대 무기예요. 곡도는 조선시대 무관들이 사용했던 전통 무기인데 초승달 모양의 날이 달린 긴 창이죠. 애니메이션에서는 미라가 이 곡도를 휘두르며 춤추듯 싸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미라는 부잣집 딸인데 가족들 사이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았대요. 반항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이죠. 하지만 헌트릭스에서는 그녀의 이런 개성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팀의 창의적인 안무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세 번째 멤버 조이는 막내예요. 항상 밝은 미소를 띠고 있는 분위기 메이커죠. 한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자랐대요. 그녀의 무기는 신칼이라는 투척용 나이프들인데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무기에서 따왔어요. 조이는 이 나이프들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면서 적을 공격하는데 마치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아름답게 표현됩니다. 조이는 어릴 때부터 랩과 닭살을 좋아했는데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무시했대요. 하지만 헌트릭스에 들어와서는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죠. 팀의 모든 랩 파트를 담당하고 가사도 직접 씁니다. 이 세 명이 팀을 이뤄서 활동하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해주는 완벽한 조합이죠. 마치 우리가 어릴 때 봤던 세일러문의 전사들처럼 각자의 색깔과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진짜 정체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퇴마사 가문의 후손들이에요. 대대로 노래의 힘으로 혼문이라는 결계를 만들어서 악마들을 막아왔죠. 혼문은 인간 세계와 악마 세계를 가르는 장벽인데 헌트릭스의 노래와 팬들의 응원이 합쳐져야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설정이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K-팝 아이돌의 공연이 사실은 세계를 지키는 의식이었다니. 악당은 누구냐고요?
사자보이즈라는 보이그룹이에요. 리더 진우를 비롯한 3인조 그룹인데 겉으로는 완벽한 비주얼과 실력을 갖춘 아이돌이지만 사실은 악마들이죠. 사자라는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한국 전통에서 저승사자를 사자라고 부르거든요. 죽음을 인도하는 존재라는 뜻이 숨어 있는 거죠. 특히 리더 진우는 복잡한 캐릭터예요. 루미와 묘한 감정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그도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마지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운명에 갇혀 있다는 걸 괴로워합니다. 이런 입체적인 악역 설정이 스토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 보스는 귀마라는 악마왕이에요. 1000년 전에 봉인됐다가 현대의 부활을 꿈꾸는 존재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먹고 자라나는데 특히 질투, 증오, 절망 같은 감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K-팝의 인기를 이용해서 전 세계 팬들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한독적인 멋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들이 전부 우리 전통 무기에서 모티브를 얻었더라고요. 사인검은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조선시대 보검이에요. 호랑이는 우리나라에서 악귀를 쫓는 영물로 여겨졌잖아요. 그 힘을 담은 검이 현대의 마법 무기로 재탄생한 거죠. 곡도도 마찬가지예요.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에서 볼 수 있는 그 무기가 애니메이션에서는 화려한 액션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힘을 회복할 때 뭘 먹는지 아세요? 떡볶이랑 라면입니다. 떡볶이 먹으면서 매운맛이 스킬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설정이죠. 특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헌트릭스 멤버들이 힘든 전투 후에 김밥이랑 라면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배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서울의 실제 장소들이 멋지게 그려져 있어요. 남산타워는 여러 장면에서 서울의 야경과 함께 등장하는데 특히 엔딩 장면에서 헌트릭스가 악마를 물리치고 서울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부촌 한옥마을은 루미와 진우가 처음 만나는 장소로 나와요. 전통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로맨틱하면서도 아름답죠. 나중에 둘이 함께 프리라는 노래를 부르는 장소도 바로 이곳입니다. COEX 3D 스크린은 헌트릭스가 골든이라는 곡을 처음 공개하는 장면에 등장해요. 강남의 상징적인 이 거대한 LED 스크린에 헌트릭스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실제로 삼성역고 6번 출구 근처에 있는 이 스크린은 농구장 4개 크기라고 하네요. 명동거리는 사자보이즈가 소다팝이라는 곡으로 거리 공연을 하는 장소로 나와요. 북적이는 쇼핑거리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가 정말 화려하게 표현됩니다.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은 오프닝에서 헌트릭스가 How It's Done을 부르며 공연하는 장소예요. 7만석 규모의 이 거대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공중 전투신이 압도적입니다. 안동 하회마을은 영화 초반에 나오는데 1000년 전 첫 번째 악마 사냥꾼들이 혼문을 만드는 장면의 배경이에요. 조선시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이 마을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한강 잠실 리버사이드는 루미가 진우의 호랑이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등장해요. 핑크빛 하늘과 한강의 풍경이 환상적으로 그려집니다. 낙산공원은 루미와 진우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심지어 지하철 장면도 나오는데 자양역에서 청담대교를 지나는 7호선이 그려져 있어요. 추격전이 펼쳐지는 장면인데 실제 지하철 내부가 정말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헌트릭스의 의상이 압권이에요. 언뜻 보면 일반적인 아이돌 의상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한복의 선과 색감이 녹아 있어요. 루미의 의상은 당위와 치마의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미라는 저고리의 곡선을 조이는 놀이개와 댕기의 디테일을 활용했죠. 변신 후의 전투복은 더 대단해요. 갑옷 부분은 전통 무관복에서 영감을 받았고 장신구들은 모두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청 무늬, 연꽃 문양, 구름 문양 같은 것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돼서 들어가 있어요. 해외 팬들이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며 감탄한다고 합니다. 음악도 빼놓을 수 없죠. OST가 정말 중독성이 강해요. 타이틀곡 골든거우드는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가야금과 해금 소리를 믹스한 곡인데 처음 들으면 신선하고 계속 들으면 중독됩니다. 황금빛 달이 뜨면 우리가 깨어나 이런 가사도 신비로우면서 멋있어요. 더 놀라운 건 실제 K-팝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TWIC의 정연, 지효, 채영이 OST에 참여했대요. TAKDOWN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실제 K-팝 아이돌들이 부른 거라서 그런지 정말 진짜 같아요.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였죠. 사자보이즈의 소다 팝소드 펍은 틱톡에서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중독성 강한 댄스곡이에요. 유어 아이돌려 에로도 인기가 많은데
악역 테마곡인데도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팬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음악들이 실제로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OST가 이런 성과를 낸 건 정말 드문 일이죠. 골드는 빌보드 핫 100에서 6위까지 올랐고 스포티파이에서는 블랙핑크를 제치고 여성 K-팝 그룹 최고 순위를 기록했대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나서 자녀나 손주와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효과가 좋았던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넌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기면 그 얘기만 몇 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루미가 좋아? 미라가 더 멋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제 딸은 조이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으니까 엄마랑 성격이 비슷해서라고 하는데 순간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도 조이처럼 밝은 편이니? 하고 물으니까 응. 엄마도 조이처럼 가끔 실수하지만 항상 긍정적이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무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차인검이 진짜 있는 거 알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정말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 조선시대 임금님이 쓰던 검이야 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래 진짜 좋더라. 같이 들어볼까? 라고 제안해보세요. OST 중에 골든이나 소다 팝 같은 노래들은 중독성이 강해서 어른들도 금방 빠져들어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황금빛 달이 뜨면 하고 흥얼거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당신도 헌트릭스 팬 됐네 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남편도 샤워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온다두기 같은 노래를 흥얼거리니까 집안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습니다. 네 번째로 영화에 나온 곳 가봤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좋아요. 부촌 한옥마을 가본 적 있니? 남산타워 올라가 봤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기 나왔어요? 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러면 그래, 루미랑 진우가 만난 곳이야. 우리도 한번 가볼까? 라고 제안할 수 있죠. 실제로 저희는 주말에 부촌 한옥마을에 갔었는데 아이들이 여기가 그 장면 나온 곳이에요 라며 너무 좋아했어요. 사진도 찍고 전통차도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BTI 얘기도 해보세요. 루미는 ENTJ, 미라는 INTP, 조이는 ENFP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 MBTI에 관심이 많잖아요. 미라랑 너랑 MBTI가 같네.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많아요. OST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틀어놓고 미니 콘서트를 열어보세요. 이 고음 파트 누가 불렀을까? 하면서 맞추기 게임을 해도 재밌고요. 떡볶이를 만들면서 헌트릭스처럼 매운맛으로 파워 충전하자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로 저희 집에서는 떡볶이 먹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먹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이 떡볶이 먹으면 나도 악마 잡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하지. 우리 이는 이미 충분히 강해 라고 대답해주면 정말 좋아해요. 라면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헌트릭스처럼 라면, 국물로 체력 회복하자 라고 하면서 먹으면 평범한 라면도 특별해집니다. 아이들이 엄마, 김치 넣으면 공격력이 올라가나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럴 때 그럼 김치 파워는 최강이지 라고 맞장구 쳐주면 됩니다. 박물관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것도 추천해요. 헌트릭스가 쓰는 무기실물 보러 갈까? 라고 제안하면 아이들이 정말 신나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사인검 같은 조선시대 무기들을 볼 수 있고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 전통 의상이나 장신구들을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과 연결해서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훨씬 흥미를 느낍니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작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감독인 매기강은 한국계 미국인인데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을 담아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항상 제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해왔어요. 이 작품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죠.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에서 제작했는데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를 만든 팀이에요. 그래서 비주얼이 정말 독특하고 아름답죠. K-팝 뮤직비디오의 화려함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섬세함, 그리고 한국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도 특별했대요. 캐릭터 디자인을 위해 실제 K-팝 아이돌들의 안무 영상을 수백 개 분석했고 전투 장면은 한국 전통 무술인 태견과 태권도의 동작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무기와 의상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문을 받아서 제작했고요. 재밌는 건 팬덤 문화도 생겼다는 거예요.
헌트릭스의 팬들은 스스로를 헌터스라고 부른대요. 단순히 다쿰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선한 일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발전했어요. 헌트릭스가 악을 물리치는 것처럼 팬들도 일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인증하는 거죠. 쓰레기 줍기, 헌혈, 자원봉사 등등. 이런 긍정적인 팬덤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듯이 이제는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도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증거죠. K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 덕분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해외에서 한국 전통 무기 체험 문의가 늘었고 한국 전통 음악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대요. 사물놀이나 판소리 같은 전통 음악에 대한 유튜브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가치는 세대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한국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이들은 K-팝과 판타지 요소를 즐기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각자의 관점으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70대이신데 손주들이랑 같이 보시고는 옛날에 우리가 칼싸움 놀이하던 것 같아서 정겹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어릴 때 막대기로 칼싸움하며 놀던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들었어요. 할머니도 어릴 때 칼싸움 놀이 했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럼 우리는 진짜로 나무 막대기로 싸움 놀이도 하고 대장놀이도 했지라고 하시면서 옛날 놀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대를 넘어선 대화가 이뤄지는 거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평소에는 애니메이션 같은 건 전혀 안 보시는 분인데 이게 그 화제의 작품이구나. 한번 봐볼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같이 보시더니 곡도랑 사인검이 진짜 멋있게 나왔네. 우리 전통 무기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특히 안동 하회마을 장면을 보시고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거기 가봤는데 정말 그대로네라고 하시면서 옛날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도 하회마을 가봤어요? 라고 신기해하니까 그럼 그때는 이라고 시작하신 이야기가 1시간이나 이어졌죠.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넷플릭스를 켜고 K-팝 데몬 헌터스 한 편. 어떠세요? 떡볶이나 라면 같은 간식을 준비해놓고 보면 더 재밌을 거예요. 보시면서 저기가 남산타원의 부촌 한옥마을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과 한층 가까워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혹시 처음엔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왜 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편만 보시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거든요.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가 끊기셨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연결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 이 무기 진짜 있는 거 알아? 이 노래 같이 들어볼까?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합니다. 엄마도 캐대언 알아? 라는 반응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 거예요. 문화적 격차? 그런 건 이제 잊어버리세요. K-팝 데몬 헌터스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충분히 핵인싸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어요.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고 가족 간의 대화를 이어주는 문화의 다리 같은 작품이에요. 전통과 현대, 어른과 아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특별한 콘텐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보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저 사인검은 왜 호랑이가 새겨져 있을까? 곡도는 어떻게 싸우는 무기였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 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가족의 캐대언 시청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하시는지, 아이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넘어선 소통의 기쁨, K-팝 데몬 헌터스와 함께 시작해보세요.